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광화문 투쟁 71일차 되는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금 옥중 투쟁하신 지 841일차 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가 54년째 되는 54주기 되는 날이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정당에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청년 이승만 시절은 이 기존의 이 왕조 봉건 시대를 깨고 공화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모든 주권이 침탈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시대에는 뛰어난 외교력을 가진 그러한 독립운동가였고, 그 독립에 평생의 몸을 바쳤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큰 이바지를 했던 분입니다. 특히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제헌입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를 건국하고 또 건국했는 국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건국 대통령에 대한 폄하와 이승만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 또 역사 바꾸기, 체제 바꾸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체제와 역사 전쟁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체제 역사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빨간,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정반대 쪽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누구도 문재인 정권의 공포정치, 억압정치에 짓눌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불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공화당은 당당히 일어서서 비겁하지 않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정당입니다. 오늘 이승만 국부대통령 주모사업회에서도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추모 집회를 가진 그러한 뜻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당사에 세 분의 대통령의 사진을 모시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부국 방병 방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막아내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외롭게 이 좌파들과 투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유통일 사상을 가지신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의 사진을 우리 중앙당사에는 걸고 있고 각 시도당에도 세 분의 사진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사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 그 건국 대통령의 추모제와 탄신제에는 꼭 공식 행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고 또 국가의 기본 체제로 받아들이고 70년의 역사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해주신 한미동맹의 혈맹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애와 성을 우리는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54번째 맞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추모제에서 많은 동지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는 날 그날까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좌파들이, 좌익들이,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의 자익 역사로 바꾸려고 임정 100년을 기념하고 건국 70년을 기념하지 않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고 체제를 바꾸겠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시도에 철저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투쟁이 그 미래 세대에 조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한 나라,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험이 없는 나라, 또 항상 희망과 비전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2019년 오늘 7월 19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라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우파의 건국 70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들의 압력과 그들의 탄압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8천만 한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인식의 바탕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면은 많은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목숨을 건 투쟁은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4주년 주기 되는 날에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 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의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1942년 6월 13일 날 이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2019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가 그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무튼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러가면은 저들은 그냥 20년 30년 좌파 독재 정권 합니다. 공포 정치에 굴종하고 그들의 탄압에 굴종해버린 보수 세력들은 거짓 보수입니다.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자기 명예, 가족의 명예 한 번 더 살리려고 바둥바둥하는 그러한 정치는 끝난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탄핵당했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는 끝난 겁니다. 그날 이후로 2017년 3월 10일 이후로 보수 정당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찬탈 당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새로운 우파 정당을 만들라는 겁니다. 젊고 깨끗하고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부패 의식, 고루한 의식, 웰빙 의식,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을 건설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반미주의자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또 혁신하고 또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파 정당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이상, 3년 가까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일 134차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러한 정당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것도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정비 다 제출하고 시간 다 내고 본인들이 현수막 만들고 본인들이 깃발 만들고 그러면서 지켜왔던 생겨났던 정당이 바로 자생정당 우리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자립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인적 쇄신을 통한 보수 우파 정당의 개혁입니다. 다시는 배신자들이 자기 정치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지금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불법의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은 그 불의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불의의 세력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잘못된 체제전쟁, 역사전쟁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초계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삼성 국회의원이지만은 부끄럽지만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우파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 이번 21대 국회는 가장 새빨갛고 가장 악질적인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국회입니다. 어설프게 국회의원 한 자리 더하고 과거와 같이 그냥 고개 숙이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불에 숨어 있다가 설금설금 선거되니까 기어 나오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미안하지만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하면 안 됩니다. 젊고 깨끗한 그러한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우리 우파 정당부터 개혁에 앞장섭시다. 우파의 개혁이 정당 개혁의 마중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당 개혁을 하고 우리는 국회 개혁을 국민들께 지지받는 국회 혁신 개혁의 주동 세력으로, 주도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이룬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21대 국회에 해야 될 책무입니다. 권력 찬탈당한, 좌파 정권의 권력 찬탈당한 권력을 다시 깨끗한 당당한 능력 있는 우파 정당으로 권력을 찾아오는 것 또한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막중한 위난의 역사에 이제는 그 길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겁니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또 지도자라고 하는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스팔트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좌파 정권의 이 엄보를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밟고라도 저 붉게 물들어버린 청와대가 아닌 저과대를 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세대에 남북의 분단이 있었고 북한에게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자유 통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 핵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권력 찬탈 세력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더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같이 황교안한테 물 뿌린다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제들 하고 여기 여러분들 개인 감정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제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언론 방송에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당대표로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두려움 없이 적들과 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섣불리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그 행동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54주기 추도식장에서의 모습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동지들의 심정은 잘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을 것은 참아야 돼. 우리가 저 붉은 세력들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디에도 텐트를 못 주게 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정당들의 텐트가 1년, 2년째 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 텐트를 치면은 바로 철거 들어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8조 1항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붉은 세력들이 이제는 조급해진 거예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참사 수준으로 넘어가죠. 안보 빗장 다 열리고 이제 불만 붙이면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의 10배가 모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그 불을 붙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텐트 치고 있는 정당들 다 놔두고 우리 공화당 텐트만 지금 계속 압박하고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법률지원단에서 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헌법 8조 1항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겁니다. 정당법 23조 등등 정당의 광범위한 자유활동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당의 자유활동조차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무리수를 떠는가? 그것은 그들이 상당히 위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섣불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화나더라도 참고, 저는 여러분 3년 이상 보셨잖아요. 제가 말한 거 한마디라도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저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우리 공화당 분들도 지도부를 믿어주시고 지도부가 돌격 앞으로 가자 할 때 갑시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괜히 좌파 언론들이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잖아요. 무슨 극우 정당이 폭력도 한 번도 안 하는 극우 정당이 있습니까? 또 어느 극우 정당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다 선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좌파의 공포의 시대에 가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우파 정당의 중심에 있는 정당입니다. 또 저는 당 대표로서 우리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투쟁력을 기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금도 바람이 꽤 많이 불지 않습니까? 내일은 원래 134차 태극기 집회를 1년 만에 부산시청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는 태풍이 오는 거 잘 모르잖아요. 태풍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일정 변경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조금 30분 일찍 서울역 광장에서 134차 집회를 하고 또 뭐 내일 이석기 석방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뭐 또 만 몇천 명 모여간다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공화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세력과의 한번 경쟁도 되겠다. 잘 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1부 서울역 집회를 마치고 2부는 효자동에서 2부 집회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집회를 마치고 3부를 광화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가능하지만은 내일은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부산 가는데 버스 22대나 예약됐습니다. 대단해요. 서울에서도 한 20대, 그 다음에 대구에서 10대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부산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아쉽지만은 부산 집회는 다음 주 27일 날로 날짜를 바꿨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27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서울역에서 134차 집회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여론조사도 들어가고 어떻게 되게 여론조사가 일주일마다 1%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많은 분들 특히 태극기 집회 한번 와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정말 멋있는 당이구나. 어떻게 우리 공화당을 제가 계속 자랑하는 게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정당에 한 번도 가입 안 한 분이 90%예요. 90%가 정당에 한 번도 가입 안 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럼 왜 정당에 한 번도 가입 안 한 분이 우리 공화당에 몇십만 명이 왜 가입을 했느냐? 분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수 국회의원들, 보수 정치인들을 믿었는데 그 보수 정치인들의 배신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분노한 앵글이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70% 이상이 전문대학생 이상이에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저녁 되면 직장 갔다가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자강의 길로 가서 제1당이 되고 정권을 다시 뺏어오는 그러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확실히 갖추겠다는 것도 여러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원 동지들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 국립형천원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행사 때 우리 당원 여러분들 조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제가 좀 자제를 시키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서 좀
곤욕스러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님 직접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 2차례 읽어본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읽어보고 한 10년 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 정신적인 힘을 가진 분이었어요.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당시 고종으로 되어 있는 조선 왕조 체제, 봉건 왕조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군주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한때는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뭐 감형이 돼서 한성 감옥에서 이렇게 아주 남들은 죽어나가는데 정신적으로 버텨서 나오는 대단한 정신적인 그런 힘을 가진 분입니다. 형망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국심과 모든 걸 불사르는 그런 힘이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큰 에너지를 나중에 만드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승만 대통령님 묘소를 참배하면서 바로 그런 점, 모든 걸 버리고 불살아오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나라를 건국해온 그 정신을 우리가 되새긴다면은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은 어제 우리 허장우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은 혁명가적인 삶을 살았다. 혁명가, 보통의 삶을 다 포기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라가 이러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한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어서 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나중에 건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부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만, 공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람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중에는 4.4월 국회의원까지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나이가 많이 들은 시점에서 일부 과잉 충성하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런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한 그 충정심 하나로 일하다 가신 분이고, 그렇게 근검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온화한 충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묘소를 참배하면서 그런 정신을 다시 새새겨봤습니다. 황교안 씨가 어제 청와대 가서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갔더니 오자이동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별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만 뭐 일본에 특사 보내라고 한다든지, 뭐 90초 동안 둘이 뭐 창 보고 이야기했는데 밥 먹고 가라니까 됐다고 그러고, 전혀 뭐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아베가 칼을 빼든 것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꾸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가 된 안보 질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의방국의 경고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잘못하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한테 정통성을 실어주는 그런 큰 실수를 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원들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일당 대표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해서는 안 된 처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혼을 내도 됩니다. 잘못된 처신을 한 것 같아요.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뭐 신문에 인터뷰를 해놨는데, 아직도 그 당의 주류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반문전제, 그저 문재인 정권에 똥불 차가지고 거기서 뭘 얻어가지고 선거를 치러보는 아주 얄팍한 심리로 보수 정치인들이 지은 역사적인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걸 또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2017년 탄핵의 잘못을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보수가 망가졌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렸다는 그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 보수는 쓸 수도 없고, 그러한 명분이 없이 총선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런 의로운 외침인데, 비록 속도는 느리고 폭은 좁지만은 통제된 언론 속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보수관을 비판하고,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지도부가 하고 있는 언행이라든지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일 집회가 부산 집회가 취소되면서 서울역에 12시 반까지 모여서 식전 행사를 하고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고 2시 반에 행진을 하는데 좀 걱정이 또 이석기를 석방하는 세력들이 좀 과격한 세력들인데 걔들이 효자동에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집회를 하고 7,000명이 광화문 북쪽으로 이동하고 또 4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거기서 하기에 5,000명이 가서 한 10,000 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행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뭐 충돌을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조율을 잘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서 마지막 때 정해서 루트도 정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의 충실한 집회의 룰을 지키고 저희가 비폭력 평화 노선으로 가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지역에 혹시 또 가시는 분들 때문에 뭐 우리 당원님들이야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뭐 신문 광고 보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부산에서도 안내를 잘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 당원들이 서명을 하면서 안내도 하고 모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주위분들 중에 이 바뀐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 좀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도 계속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집회가 또 중요한 집회니까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아무튼 외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박태우 최고위원도 영국의 헐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또 지금 비서실장 오경훈 비서실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하셨어요. 86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인데 아무튼 이게 외교가 지금 상당히 이 문재인 정권이 외교에 따지면 빵점이에요. 빵점도 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외교 똥꼬를 자꾸 차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그러한 발단이 된 사건들이 대단히 많다. 아무튼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대미, 대일 또한 북한의 핵 문제, 우방국가의 외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제가 8월 말에 일본을 갑니다. 가고 또 9월 말에는 저하고 홍문종 대표 두 사람이 미국을 7박 8일 정도로 미국 가서 미국의 주요한 인사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권의 반미 성향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금 정가 이런 야욕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오경훈 비서실장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통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깊은 병이 걸렸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자꾸만 먹다 보면 잠시 잠깐 통증이 사라지지만 결국 병이 점점 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정말 이 보수 우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고 그저 임기응변식에 대처만 하다가 보면 결국 보수파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보수파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도 그동안 보수우파 정당을 자처했던 그런 당들이 제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 다들 좀 답답해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등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나 홍은종 대표님이 거기 초대를 안 받은 이유는 정확한 얘기인지 좀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좀 반대를 해서 초대를 못했다, 안 했다,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가서라도 좀 제대로 뭘 좀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도 이제 보셨다시피 관련 기사, 조선일보 관련 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추경 처리 요청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원내 소관이라며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나경원 측임이라는 거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전 이 기사를 보고 참 좀 한심하다기보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본인이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권한, 원내 소관 이런 식으로 권한을 탓하면서 그냥 은물슬쩍 넘기고 하다 못해 답답했는지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대신 해주는 걸 보면서 본인이 강하게 말해야 하는 걸 그냥 원내 대표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규정 탓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공무원 딱 스타일인데, 글쎄 그건 공무원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 규정 탓하면서 그건 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넘기다 보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고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늘 강조하듯이 이미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이고 종갓집이니까 우리가 좀 종갓집답게 좀 더 의연하게 그렇게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박태우 본부장님이 특히 또 내일 저쪽 꽤 숫자 동원을 한다고 하니까 충돌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강하게 우리 지도부가 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을 때는 강하게 우리 하되 사소한 그런 이제 쟤들의 도발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해서 언론에 쟤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표현하려는 것, 그런 거에 좀 끌려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가서 지금까지 단독회담 요구를 하다가 오자회담 갔어도 할 얘기는 다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얘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 탈원전, 원전 폐기 문제 폐기해라.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 다음에 적폐청산 그만해라. 적폐청산이 적폐가 다시 쌓이는 붉은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수 우파 국민들을 감옥 보내려고 그러냐. 그 적폐청산은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적폐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야당 대표의 목이에요. 야당 대표가 자기 체면받 가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야당 대표라는 것은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우파 국민들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경제정책이 참사 수준으로 가니까 이 시장에서 거부했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하고
2년 반 동안 안보쇼를 통해서 북한하고 질질 끌었는데 이거 중단해라. 이제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장, 국정원장 3사람, 전직 대통령 2사람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 했는데 적폐청산 5년 동안 할 거냐. 이 바깥의 목소리는 적폐청산이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 적폐청산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한 10개 항 정도를 가서 얘기 안 들으면 가서 읽어야 돼요. 가서 바로 들으라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나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10개 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그것이 야당 지도자지. 그냥 물쫑물쫑해 무슨 말 했는지도 발표도 안 하고 말이지. 그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요,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4명이서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 한 주 건너 한 번씩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실감을 못하는 거야. 국민들은 작년에 100만 가구에 100만 자영업자가 도산을 했다 그러면은, 폐업하고 도산했다 그러면 그거는 400만의 국민이 길거리에 나앉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를 분명하게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하고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 보듯이 보는 거라니까. 어느 여당이 야당을 저런 식으로 고발하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끝을 내야지. 60만 명씩이나 검찰 고발당해서도 그 눈치 보고 앉아있어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 끝났다. 당신들 국회 고발 조치 다 풀어라. 검찰도 수사 중단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사람들 60만 명이나 검찰 고발되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니 국회에 한 달, 2달, 3달 더 세워놓 놓는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좌파 독재 정권 연장만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용기 없어가지고 말이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래가지고 무슨 야당이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야. 국회의원은 2사람밖에 없는데 해야 될 일은 자유한국당 한 10배를 해야 되니까, 자유한국당 한 10배를 해야 돼. 10배를. 빨간 카페트 깔고 빨간 옷 입고 5번 집회하더만 아이고 막 동력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뭔데? 우리는 134차 저거 모이는 사람들 몇 배가 더 모이는, 매주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게임이 숫자만 많을 뿐이지 야당 역할, 제1야당의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럼 제발 좀, 저도 그 당에 몸을 담고 10년간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참 더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않은데,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저쪽에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저거 독재 소위 말하는 폭주의 붉은 열차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광장에 들어온 지가 71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71일째. 오늘도 6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 수훈련을 마치고 바로 팟캐스트 이주천 연구원장님의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전 미국이 패배했는 원인, 또 문재인 씨가 월남 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적화 통일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는데 왜 희열을 느꼈는가? 그거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우리
이천 원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끝까지 이 방송 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쿠키 유튜브에 1시간 반 동안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11시에 방영되니까 11시에 한번 보십시오. 쭉 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국민일보 치가지고 쿠키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들어가서 11시에 쫙 한번 보세요. 댓글도 좀 달고. 동아일보가 저 문재인 씨 국무회의 나이 말했는 거 실었더니 동아일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 생기고 제일 많은 조회수를 때리고, 거기다가 뭐 댓글이 엄청나게 돌았는데, 댓글이 어떤지 아세요? 15,000대 700, 15,000 전부 여기야. 미쳤다고. 700 뭐 또 뭐 다른 쪽 얘기하는데, 여기 화나요가 15,000이야. 화나요 15,000, 좋아요가 700. 그것이 민심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걱정되고 국민들은 걱정돼 있는데, 우리 공화당 천만 문제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것도 말이지, 거짓 보고 받아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받아가지고, 폭력법. 지금 우리 그 용역업체 홈페이지 폐쇄시켜버리고, 용역업체 가봤더니 용역 회사가 없어요. 이사 갔던 데가 있겠네. 뭐 어느 홀딩스 회사에 조면한 방이 하나 있는데 사람도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런 그냥 깡통 용역회사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몇 억씩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한 100명 정도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막 두드리 패고, 오늘부로 진단서가 90명이 진단서가 들어오고, 이제 사람 확인, 개별 확인들이 다 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 다 할 텐데, 큰일 날 일들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잘못 없는데 왜 용역업체 홈페이지를 폐쇄시켜버리고 다 도망갔습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서울시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게예요. 용역업체 수의계약에 부패가 있는 거예요. 부패가. 그렇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외국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는 다 도망갔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한 검찰 조사, 또 우리 당에서 고발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소 옮겨야 되죠. 자, 장소를 이순신 동상 앞으로 마음문 사거리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